이번 시간에는 if 함수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if 함수는 인수가 3개가 있습니다. 조건이 들어가고요. 물론 그 다음부터는 생략 가능하지만 거의 생략하지 않기 때문에 대괄호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이 참일 경우에 표시될 값. 세 번째는 조건이 거짓일 경우 표시될 값. 지금 길게 썼는데요. 사실 이 자리에 참 거짓이라고 써도 간단하게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조건 참 거짓. 이렇게 쓰면 간단하긴 한데 사실 참 거짓이라고만 하면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일부러 위처럼 길게 써봤습니다. 자, if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조건문이 들어가요. 우리가 and or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조건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5가 6보다 크다. 일단은 조건 아무거나 해놓을게요. 참이든 거짓이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조건이 참일 경우에 이 두 번째 인수에 쓴 게 뭐가 됐든 그게 답으로 나와요. 숫자면 그냥 쓰시면 되고요. 문자면 큰 따옴표를 해서 쓰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뭘 쓰든 이 자리에 식이 들어가도 돼요. 이 5 더하기 9의 답이 14니까 14가 나오겠죠? 함수가 들어가도 돼요. 이런 식으로. 뭐 어디를 더한 이런 숫자. 그러면 그 결과가 답으로 나오겠죠? 사실 그 어떤 것이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가 그냥 1 적을게요. 1. 그 다음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똑같은데 단 거짓일 경우 표시될 값. 영어로 해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 있는 조건이 참일 경우에는 이 자리에 있는 1이 답으로 나오고 조건이 거짓일 경우에는 요게 답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우린 딱 알죠? 이거 거짓이죠 지금. 그럼 얘는 무시되고 얘가 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0이 답으로 나와요. 그럼 이 자리에 문자를 써볼게요. 한번 다, 나. 뭘 쓰든 상관없어요. 이건 거짓이기 때문에 무조건 세 번째 인수가 답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의 논리함수를 의미하는 건데요. 사실 and or를 가지고만은 이렇게 뭔가를 우리가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표시할 수 있는 게 바로 if 함수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고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and or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일 경우는 아까처럼 그냥 조건을 쓰면 돼요. 이렇게. 근데 조건이 여러 개가 되면 조건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되면 분명히 쉼표를 안 쓸 수는 없어요. 이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쉼표를 써야 되는데 쉼표 쓰는 순간 얘는 더 이상 조건이 아니라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이 인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2개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이걸 묶어줄 필요가 있어요. 하나의 묶음으로. 그래서 and나 or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본인이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게 뭐냐에 따라서 and를 쓰시거나 아니면 or를 쓰시거나 이렇게. 그러면 요게 통째로 하나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함수 하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쉼표를 하면 이제 인수 하나 끝난 걸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1 쓰고 그 다음에 0 쓰면 인수 3개가 되겠죠. 이제. 근데 만약 이걸 묶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인수가 3개가 아니에요. 하나, 여기 쉼표로 구분되니까 둘, 셋, 4개니까 우리 엔터 치면 인수가 너무 많습니다 라는 경고가 뜨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and나 or로 꼭 묶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and로 묶어줄게요. 자, 앞에 있는 거 물론 얘가 알아서 답은 나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리 짐작을 해보자면 거짓이에요. 이건 참이지만 이거 거짓이에요. and는 모두 다 참이어야지 참이죠? 그러면 이건 거짓이네요. 그럼 답이 0으로 나옵니다. 자, 이런 형식이 있고요. 지금 기본적인 형식이고 첫 번째가 그 다음 형식이 and나 or를 같이 사용해서 쓰는 형식이고요. 세 번째 형식은 뭐냐면요. if를 여러 개 쓰는 거예요. 아까 제가 두 번째나 세 번째에서 여기 두 번째나 세 번째 인수에서 함수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if도 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if 안에 if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if가 중첩됐다. 그래서 중첩 if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일 경우에 if문 쓸 수 있어요. 물론 쓸 수 있지만
중첩 이프문은 그렇게 쓴다기보다는 자, 옆에 숫자 하나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숫자를 적어 놓고 우리 수음이한가 아시죠? 90 이상이면 수, 80 이상이면 우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중첩 이프문을 써야 됩니다. 왜냐면은 수음이 안가 이미 나와야 되는 게 5가지나 되잖아요. 근데 얘는 2개밖에 표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if를 여러 개를 쓰는 거죠. 자, 먼저 옆에 있는 이 점수가 90 이상이면 수예요. 그쵸? 이거 문자니까 큰 따옴표 하시고 수. 아니면 우가 아니에요. 80 이상인지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90 이상이면 수로 끝나요. 참일 경우는 끝났는데 거짓일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짓일 경우가 한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검사해 봐야 되기 때문에 if를 또 쓰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if를 또 새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80 이상이면 우 맞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다 미는 아니잖아요. 또 검사해 봐야죠. 그럼 if 또 쓰시는 거죠. 이게 70 이상이면 미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아니라고 다 양은 아니에요. 가도 있기 때문에 if 이게 60 이상이면 수미 양. 자, 이제 나머진 다 가 맞아요. 더 검사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그럼 그냥 가예요. 그리고 괄호 닫으실 때는 if 쓴 만큼 당연히 닫아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 엔터. 자, 그리고 식을 복사하시면은 옆에 있는 점수가 뭐냐에 따라서 이거 상대 참조기 때문에 알아서 변하겠죠? 옆에 있는 점수가 뭐냐에 따라서 답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답이 다양하게 나오게 하려면 중첩 if문을 쓰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식을 내가 그렇게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원래 수식은 엔터 치면 답밖에 안 보여요. 클릭을 해야 겨우 위에서 보거나 아니면 더블 클릭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공부하실 때는 이 식을 보이게 해놓고서는 공부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맨 앞에서 어퍼스트로피 작은 따옴표죠? 작은 따옴표로 입력을 해주시면 뒤에 입력한 게 뭐가 됐든 그대로 표시해라.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식이 표시가 되죠? 그러면 식을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3개의 방식을 지금 배운 겁니다. 기본적인 if문, 조건이 여러 개일 때 if문, 중첩 if문 3개의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배운 이 3개의 방식을 이용해서 실제로 활용을 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